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전 시간에는 공망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사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격국과 용신, 또 채화용, 또 음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살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적인 환경,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또 먼저 이해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3대 고소라고 하는 자평진전이라든지 적천수라든지 난강망 이런 그 3대 고소를 저수를 할 때의 그 문화와 환경이 지금의 환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경을 가지고 지금의 환경을 잣대로 삼아서 이 팔자를 분석한다면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에 지금의 환경에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적천수라든지 난강망이 또는 공통보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다 두시고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그 문화나 환경이 지금의 그 우리 환경과 같을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 그 육식갑자라고 하는 이 사주팔자학은 사실은 최첨단의 과학이거든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걸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육식갑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이게 미신이니 과학이니 논쟁을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요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던가요? 아니죠. 지금 10대와 50대, 60대의 대화가 안 됩니다. 왜? 환경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평시대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 자평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학문을 또 이렇게 발전시켜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에 맞는 환경에서 우리 사주팔자학을 이렇게 또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시간에 공부한 그 독자분께서 이 격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격국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공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 공망은 일단 속이 비고 망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속이 비고 망했다 그러면 일단 나쁜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기 같은 것이 제악기에 소임을 다하려면 속이 비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동전의 양면에 그런 구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공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희신과 기신을 배웠죠. 만약에 기신이 공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 삶에 불리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희신이 좋은 성분이 공망이라면 또 불리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신살에서도 이런 게 있죠. 역마살이라는 거 있죠. 예, 역마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 말 타고 한양에 과거 보러 시험을 간다든지 또는 이 시장 저 시장 뭐 옛날에는 오일장이라 그랬죠. 오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무튼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마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의 역마가 지금의 역마가 똑같을 수가 없죠. 요즘의 역마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차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인터넷 기기 전체들이 다 요즘에 역마가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렇게 과거와 현대와 미래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이치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격국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격국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팔자 8글자 중에 제일 힘이 센 놈이 격국이다. 나머지 한 놈 빼놓고 나머지 뭐냐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이 격국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제일 힘 센 놈을 구별하는 데가 어디가? 우리 월지라고 했습니다. 월지가 왜 월지입니까? 월지라는 건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추나 추동. 이게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힘이 제일 세다. 그럼 월지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월지가 가지고 있는 장간의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가면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인시자 월지라면 인 중에는 무병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간 속에 들어있는 천간의 글자 이것이 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격은 월지에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수령의 격국이 뭐고 또 역용의 격국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격국의 그 수령과 역용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음양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음양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태양이 양이다, 달이 음이다, 남자가 양이다, 여자가 음이다, 뭐 이렇게 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남자가 양입니다. 근데 양 중에서도 또 음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 인체의 남자는 앞이 양이고 뒤가 음이 됩니다. 여자는 이 반대입니다. 우리 손만 하더라도 손의 바닥은 음이 되고 손의 등은 양이 됩니다. 여자는 앞이 양이 되고 여자는 앞이 음이 되고 뒤가 양이 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또 같이 이렇게 음양이 같이 들어있는 거지 따로 양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간목이다 을목이다 이러죠. 두 개 다 뭔가 목에 속한 거죠. 근데 목은 이렇게 갑과 을로 나누는데 갑 따로 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도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목과 을목으로 분리해 놓은 거지 이 간목이 따로 있고 음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속에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태극기 같은 경우도 보면 태극기도 이렇게 둥그러 졌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음과 양이 있죠. 그 음과 양 속에도 또 양 중에도 음이 있고 음 중에도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음과 양이 분리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가지가 하는 일이 있고 잎이 하는 이게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공부하는 중에 그 상생과 상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의학에서도 보면 침이라는 게 있죠. 침을 바늘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제 혈체에다 침을 넣는데 이 침을 넣는 의사님들 가만히 손을 보시면 침이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그 보사의 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라는 거 뭡니까? 도와준다. 약한 걸 도와주고 너무 힘센 걸 이제 제어해주는 걸 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사의 술이다. 이걸 우리 사주팔자에서 볼 때는 상생과 상극 같은 겁니다. 상생이라는 거 뭡니까? 힘이 약한 걸 도와주고 너무 힘센 거는 제 앞에서 억눌러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상생과 상극은 또 떨어져 있는 것도 그것도 다시 같이 하나의 존재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목화를 양이라고 하고 금수를 음이라고 합니다. 그 목 중에도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과 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입니다. 이 큰 틀에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이 목 중에서도 간목과 을목으로 나눴죠. 음약으로 나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목과 화, 목화, 금수 이렇게 목화는 양이고 또 금수는 음이냐 이렇게 네 가지 말고 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요. 톤은 원래 양톤은 병화에 이렇게 귀속되어 있고요. 음톤은 이 정화에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저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별로도 우리가 표시하죠. 이 무토는 양인데 노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태양이 지게 되면 병화가 태양이 지게 되면 노을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화 같은 경우는 기토가 정화에 속하는데 별이 지는 밤이 지나게 되면 이 뭡니까 은하수 같은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병화와 정화에 무토와 기토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는 얘기에서 사상으로 일반 얘기할 때는 목화 금수로 하지 토는 이렇게 양쪽에 분리된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녀의 격국과 연형의 격국이란 뭐냐? 수녀의 격국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든다면 해월에 만약에 경금이라면 그 식신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신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식신격이라면 농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성이 착합니다.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생활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동네의 주민들이라든지 이웃 또는 그 부모 형제들하고의 이런 주변의 환경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순하고 착하고 그런 것이 기본 성분입니다.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육신에다가 배분해 되면 우리 비식재, 우리가 뭡니까 목생화 이러죠. 목생화, 수생목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하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이제 하죠. 아까처럼 물이 나무를 도와준다. 또 물을 도와주는 건 뭐죠? 이제 비가 도와주고 식은 재를 도와주고 이렇게 생하는 구조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수령의 격국이라고 한다. 식신 같으면 식신이 우리 식신생재, 식신생재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식신생재. 물이 나무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물이 나무를 도와주는데 나무는 뭡니까? 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 비가 식을 단다? 그 비는 뭡니까? 나하고 형제가 되죠.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 상생하는 구조. 이런 걸 우리가 수령의 격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월의 경금이라면 식신이 되겠죠. 만약에 자월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월은 상관이 되겠죠. 그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글자 그대로 뭘 얘기하냐면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을 상하게 한다. 남을 상하게 한다. 남을 공격한다. 이런 것도 뭡니까? 순하고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순하고 착하지 않은 개념은
아까처럼 상생하는 구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그 공격을 해준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제압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상관을 공격하는 글자가 어떻게 하죠? 극하는 글자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우리 엄마 같은 글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성도는 따스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훈계하고 지도해주는 우리 엄마 성분처럼 좋은 성분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극하는 성분인 인성이 상관격에는 뭐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 용신도 되고 상신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관을 제압해주는 글자가 인성이라면 인성이 뭐냐? 상신이라고요. 우리 상신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신이라는 건 뭐냐? 그 글자를 올바르게 가게 그 격을 올바로 끌고 가는 지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글자를 상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식신이라면 뭐가 재성이 상신이 되겠죠. 이렇게 상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격국이 성격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상신이 있을 때 그 격이 제대로 예를 들면 우리 임금님이 있다고 하면 그 임금님을 보좌하는 충신이 있어야 그 임금님이 올바른 정세를 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군인 같으면 장군이다. 그러면 장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올바른 부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일반 회사 같으면 사장님이 계시면 내조하는 그런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장님이 마음 놓고 일을 펼 수 있죠. 이런 걸 상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건 상신이다, 용신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격국의 그 수령의 격국이라는 것은 상생하는 구조를 말하고 여교의 격국이라는 것은 상극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여경이다 또는 순영이다 하는 이 격국은 결과적으로 뭐 격국이라는 얘기는 변하죠. 네,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격국을 말씀드릴 때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수시로 변합니다. 네, 이 격이 변하는 걸 노석 따라다닐 수가 없었죠. 이 격이 변한다는 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 따로 격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면 격이 변하고 격이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어렸을 적에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깍듯이 하고 아주 예의를 바르던 그런 사람이 한동안 못 보다가 만나니까 우락부락하고 언어도 거칠어지고 사람이 변해서 그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하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이 좋은 격으로 변하게 되면 그 사람도 순하고 착하게 됩니다. 격이 나쁜 격으로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격이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태를 지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좋은 격이 들어와 있는지 나쁜 격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좋은 운이 들어왔는지 나쁜 운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격은 변한다. 그 격이 변한다는 건 우리 사람이 변한다. 이 격이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내 환경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환경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이 환경이 나한테 좋은 환경이냐 불리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도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격은 변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1년마다 올해가 이제 신축년 아닙니까? 이렇게 1년마다 변하는 이 세운이라 그러죠. 1년마다 변하는 운은 세운이라고 하는데 이 세운은 격에 해당이 없습니다. 격은 내 팔자와 10년마다 바뀌는 우리가 대운이라고 그러죠. 이 대운하고만 관계가 있지 이렇게 한 해씩 오는 세운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운을 볼 적에는 우리가 소위 신수라고 그러죠. 한 해의 운을 이렇게 이제 올해 나한테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을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것이 신수라고 합니다. 한 해의 운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격국이다, 음양이다, 뭐 이렇게 여러 상생이다, 상극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팔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됐지 않습니까? 또 명칭도 붙여졌죠. 그러면 이 팔자가 이제 우리가 팔자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거가 우리 인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궁금한 걸 알기 위해서 배우는 공부입니다. 학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알아야 우리 팔자를 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강력한 설명을 드렸는데 왕세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왕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소위 신살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신살 중에서도 포태법이라는 것입니다. 12포태법, 12운송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이 운송법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왕세를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약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왕세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음 시간에는 이 포태법 12운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